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이름을 떠올리실 겁니다. 핀테크 기업, 한패스. 맞아요. 상장 첫날부터 정말 말 그대로 주가가 폭발하면서 모든 투자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그런데 이 엄청난 열기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한번 투자자의 눈으로 냉철하게 그리고 핵심만 콕콕 집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따블 현상, 대체 이게 뭐고 왜 일어났는지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엔 한패스의 진짜 무기죠. 비즈니스 모델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흑자 전환 스토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물론 좋은 얘기만 할 순 없죠. 투자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오버행 리스크, 이것도 꼭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패스가 꿈꾸는 더 큰 그림, 글로벌 시장에 대한 야망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도대체 상장 첫날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시장이 들썩인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더블 현상부터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114.21%. 이게 뭐냐면요. 상장 첫날 공모가와 비교해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냥 바로 느껴지시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흔히 더블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새로 상장한 주식 가격이 하루 만에 공모가의 2배로 뛰는 걸 말하는데요. 한패스는 바로 이 더블을 그냥 가볍게 넘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시장에 아주 화려하게 대비 신고식을 치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당시의 열기가 정말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자, 보세요. 공모가는 19,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장 시작하자마자 37,100원으로 거의 2배에서 시작하더니 장중에는 무려 47,7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총 거래 대금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이 한패스 주식 하나를 사려고 몰려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엄청나죠. 아니 도대체 시장은 왜 이렇게 한패스라는 이름에 열광한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한패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패스는요, 그냥 단순히 돈 보내는 앱이 절대 아닙니다. 자, 전략을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단계, 빠르고 싼 해외 송금으로 외국인 고객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에서 번 돈을 바로 쓸 수 있게 모바일 지갑이랑 선불카드를 딱 연결해주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공과금도 내고 휴대폰 충전도 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를 싹 다 집어넣습니다. 이 세 가지가 착착 맞물려 돌아가면서 한 번 들어온 고객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금융 슈퍼앱 생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똑똑한 전략, 실제로 제대로 먹혔습니다. 이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한번 보세요. 다른 경쟁사들이 전부 60점대에 머물고 있을 때 한패스 혼자서 70점대를 기록했죠. 특히 사용자들 사이에서 진짜 빠르다, 싸다, 믿을만하다, 이 세 가지 평가가 입소문처럼 퍼지면서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신뢰를 얻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겁니다. 바로 돈 이야기죠. 한패스가 만들어낸 정말 드라마 같은 흑자 전환, 그 재무적인 대전환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2023년까지만 해도 분명히 적자였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2024년에 무려 4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면서 완벽하게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보통 스타트업들이 성장에만 집중하느라 수익은 놓치기 쉬운데 성장은 성장대로 하면서 돈까지 벌기 시작했다? 바로 이 점이 시장이 한패스에 높은 점수를 준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024년 매출이 550억 원, 전년 대비 거의 90%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였던 주당 순이익 EPS도 492원으로 아주 깔끔하게 플러스로 전환했죠. 정말 인상적인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꼼꼼한 투자자라면 한 가지 갸우뚱한 부분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바로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주당 순자산 BPS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를 배울 때 순자산이 마이너스다, 즉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위험 신호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래도 괜찮은 건가?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한패스 같은 성장하는 핀테크 기업을 볼 때는요, 우리가 렌즈를 좀 바꿔 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순자산은 과거의 실패나 두실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엄청난 투자의 흔적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년간 힘들게 쌓아올린 브랜드 가치라던가 수십만 명의 충성도 높은 고객들, 그리고 독자적인 기술력 같은 것들. 이런 건 회계장부의 숫자로 딱 찍히지가 않잖아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가치를 위해 미리 투자한 비용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패스의 성장 가능성을 봤다면 이제는 반드시 동전의 뒷면도 확인해야겠죠? 리스크 점검 시간입니다. 투자자라면 이것만큼은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잠재적 위험, 바로 오버행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버행,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은 팔 수 없게 꽁꽁 묶여있는, 즉 보호예수 상태인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중에 시장에 한꺼번에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주가 위에 거대한 매물 폭탄이 걸려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오버행입니다. 실제로 상장 첫날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었던 주식은 전체의 27%가 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유통되는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쉽게,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나머지 73%가 넘는 어마어마한 주식들이 잠자는 주식으로 묶여 있다가 언젠가는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잠재적인 매물들은 대체 언제쯤 풀리는 걸까요? 투자자라면 이 타임라인에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상장하고 1개월, 3개월이 지나면 초기 투자자들 물량이 나올 수 있고요. 특히 6개월 후에는 더 큰 규모의 물량이 풀릴 수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가 3년 동안은 주식을 안 팔겠다고 묶어둔 건 나는 장기적으로 회사를 책임지겠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 물량이 풀리는 시점마다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리스크를 넘어서 회사가 그리고 있는 더 큰 미래, 즉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패스의 시선은 이미 한국 시장을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하고 있거든요. 한패스의 성장은요, 훨씬 더 큰 그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250만 외국인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았지만 회사의 진짜 목표는 여기가 아니에요. 다음 타겟은 우리보다 시장 규모가 거의 2배나 큰 일본, 그리고 무려 800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살고 있는 호주입니다. 즉, 한국 시장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거대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패스의 핵심적인 장기 투자 논리인 셈입니다. 결국 이 한 문장이 한패스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한패스의 현재 실적도 물론 좋게 봤지만 그것보다는 이 외국인 중심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금융 모델이 과연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확장 가능성에 돈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분석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폭발적인 시작, 그리고 확실한 성장 전략, 또 무시할 수 없는 잠재적 리스크까지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한패스는 과연 이 거대한 글로벌 이주민 시장을 장악하는 진정한 금융 리더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아마 그 해답은 앞으로 한패스가 보여줄 행보에 달려 있을 겁니다.